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지금 바로 할 일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녀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 구사하고 싶다. 또는 각종 영어 대회 그리고 대입을 위한 수능, SAT, 토플 등 거의 만점을 받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어를 잘하고 싶다거나 또는 영어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어에 대한 생각, 시험 잘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코스의 영어 준비를 디자인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해요. 사실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등이 자유롭게 된다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해외 대학이나 대학원을 갈 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인데요. 그런데 수능을 치를 친구들이라면 절대 평가이면서 상대적으로 쉬워진 시험으로 독해와 리스닝 쪽만 신경 써서 수능 1등급 받는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수능 영어가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 쉬워지다 보니 영어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대학 수업 시간에 원서 읽기나 수업 진행에 많은 차질이 생겨서 교수님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 합격 후에 꼭 영어 실력을 탄탄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수능뿐 아니라 SAT, 토플, 회화 등 어떤 영어든 자녀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어 베이스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 요리로 말하자면 만능 간장 같은 만능 영어 기본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무한 반복. 대략적으로 자녀의 영어 목표치를 정했다면 무한 반복 리스닝을 시작하세요. 들리기 시작해야 책도 읽고 싶어지고 말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안 들리는데 무작정 원서 읽기 이러면 폭망하죠. 그러니 그 나이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같이 찾아보고 아이가 딱 좋아하는 영화를 찾았다면 영화도 보고 그 영화와 동일한 책과 음원으로도 반복해서 듣기 시작하세요. 차로 이동할 때나 자기 전 이런 때가 무한 반복으로 듣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글도 못 읽는 내가 어디쯤 스토리가 나가고 있는지 페이지를 대충 찾아서 책을 펼치기도 해요. 감을 조금씩 잡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중얼중얼 몇 개의 영어 단어를 따라하게 될 거예요. 즉, 리스닝을 하다가 간접적으로 파닉스와 리딩, 스피킹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리스닝 따로, 리딩 따로가 아닌 통합적 학습법으로 해야 영어가 빨리 늘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다독과 정독을 하되 좋아하는 한두 권의 책은 정독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면 일단 영어가 확 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들이 봤던 무수한 애니메이션 중에 일부를 소개하자면 벅스 라이프, 토이 스토리, 몬스터, 매직 스쿨 버스, 블루스쿨로 같은 영상이었고 이걸 다시 책과 오디오로 반복 청취했어요. 즐겁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다가 귀가 뻥 하고 뚫리는 경험을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아이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언어를 습득하는 게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리딩, 정독과 다독. 파닉스는 덤으로. 영어 서점을 가면 스티커를 붙이면서 파닉스를 게임처럼 공부하는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가볍게 파닉스를 하고 책을 오디오와 함께 읽어가면 리스닝으로 귀가 열린 상태라 파닉스와 리딩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한글을 빨리 읽게 하는 방법 중에 단어와 통문장을 병행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한글을 익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영어도 비슷한 논리로 단어와 통문장을 함께 습득하는 과정을 하면 더 빠르게 익힐 수가 있어요. 처음 읽는 교재는 아이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수가 적은 그리고 음원이 함께 있는 교재를 선택하세요. 여러 번 읽다 보면
몇 개는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아는 단어가 모여 리딩 실력이 재밌게 늘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즉 파닉스는 놀이처럼 가볍게 하고 들으면서 리딩을 하다 보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되면 그땐 오디오 없이도 읽어보는 거죠. 사용했던 스토리북 중 기초편으로 직소 스티커북, Reading Yourself, 동화 스터디, 멀티플 리딩 스킬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어 서점에서 구입했어요. 책을 선정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리고 특히 멀티플 리딩 스킬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에서 A2I 단계까지 읽은 내용을 바로 풀어보고 아이가 어느 정도 책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독해 실력을 가늠하는 데 좋았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읽어가면 독해 실력이 확연히 느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시험에 최적화된 영어, 생활형 영어. 이런 식으로 영어를 진행하면서 기본 베이스를 탄탄히 깔고 가면 어떤 유형의 영어나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형 영어는 리스닝과 독해 쪽으로, 토플은 4개 영역을 골고루, SAT는 최고 난이도의 분석적 영어 훈련을 하면 무리 없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또한 수능 영어로 공부한 친구들은 토플보단 토익 시험이 점수가 더 잘 나오니 내 아이에게 유리한 시험 유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영어 공부 자극에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잉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수영 테스트였는데 좋은 수영 성적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아들이 페일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영국인 감독이셨는데 아들이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어투의 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왜 불합격했는지 알려주시고 3차에 또 테스트를 지원할 테니 그때 보다 분명한 차트로 합격, 불합격에 대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사실 로잉 클럽은 약간 백인 귀족 우월주의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동양인들을 다소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일을 받은 감독은 그 후 아들을 3차 때 바로 합격시켰고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었어요. 동양인 학생을 얕봤다가 말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이 외에도 영어를 잘하면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았기에 심플해 보이지만 효율적인 공부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맞는 영어 공부법으로 더 멋진 삶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가 어떤 코스로 대입과 미래를 준비할지 설정을 하셨다면 심플해 보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무한 반복 리스닝과 리딩으로 그 기본 바탕을 이렇게 두시고 그런 다음에 각 특성이 있는 수능, 내신, SAT, 토플 등 원어민 같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토핑을 올리듯이 좀 더 보충을 하신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높은 성공적인 점수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